호주의 뽀얀 모래 한가운데 거대한 생물이 살았다는 가능성을 상상해 보셨나요? 무게가 약 450kg에 달하고 가치는 약 1만 2천 달러에 달하는 이 생물은 예전에는 마을 전체가 며칠 동안 먹을 만큼의 고기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그 엄청난 양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 희귀한 생물을 해변에서 바로 열리는 공동 축제의 중심으로 변모시킨 방식입니다. 무게 450kg의 바닷소가 1만 2천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호주 해변에서 가공되는 이유를 우리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호주의 에메랄드빛 바닷물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바다소는 길이 약 2.9m, 무게 0.5톤에 달하는 동물입니다. 바다의 온순한 거인으로 흔히 불립니다. 마치 소가 목초지에서 풀을 뜯듯이 해초를 얌전히 뜯어먹는 덕분에 바다의 정원사가 된 것입니다. 해초층이 신선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다양한 생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반면에 바로 이 거대한 체구가 바다소를 중요한 수입원으로 만듭니다. 성인 한 명이 며칠 동안 수백 킬로그램의 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는 1만 2천 달러 상당입니다. 이는 마을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입니다. 가죽과 뼈는 악기와 수공예품 제작에 사용되며 살은 귀중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또한 지방은 사용하기 전에 기름으로 변환됩니다. 바다소의 가치가 숫자로 축소되자 바다소는 해안 지역 사회의 경제적 목표가 되었습니다. 바다소는 이전에 이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자원이었습니다. 특정 시기에 인도네시아와 파푸아뉴기니 주변 해역은 바다소의 천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19세기 바다에는 바다소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어부들이 통나무배를 타고 노를 저어 나가면 물속에서 바다소를 볼 수 있었습니다. 멜라네시아 부족들은 나무로 만들고 금속으로 마감한 긴 창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숨을 쉬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온 사람이 정확한 조준으로 던진 창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각 창에는 밧줄과 부표가 묶여 있어 동물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냥일 뿐만 아니라 토착민의 전통과 연결된 신성한 의식이기도 합니다. 퀸즐랜드 북해 지역에는 바다소 개체수가 이전과 같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몇몇 고립된 지역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지역 내에서는 일부 토착민 공동체가 여전히 전통적인 사냥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습니다. 사람과 바다 사이에 존재하는 신성한 연결의 한 요소로 여깁니다. 파푸아뉴기니나 인도네시아 같은 다른 지역의 어부들은 맑은 물속에 숨겨진 바다소의 실루엣을 발견하면 금속 촉이 달린 긴 나무창을 여전히 사용합니다. 이 창들은 곧게 아래로 던집니다. 사냥용 배는 작고 강력한 모터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덕분에 놀라지 않고 침착하게 목표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생기면 대개 노련한 어부인 사냥꾼들은 그 기회를 포착하고 재빨리 창을 던져 바다소를 낚아챕니다. 각 창이 밧줄과 부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소는 너무 깊이 잠수하거나 도망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창이 먹이에 명중하는 순간 무리는 즉시 협동하여 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 밧줄을 꼬리에 묶고 잡아당기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다 자란 바다소를 배에 태워 해안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인간의 힘과 인내를 요구하는 위협입니다. 바다소는 최대 400kg까지 나가기 때문에 인간의 힘이 필요한 도전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사는 어부들에게 이는 단순한 사냥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전문성과 용기, 그리고 수생 환경과의 오랜 관계를 보여주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해변에서는 고기를 같은 크기로 자르고 지방을 끓여 기름을 만들고 뼈는 악기나 집의 뼈대를 만드는 데 사용하며 희귀한 이빨은 행운의 부적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약 400kg의 개체만 잡아도 수만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바다소 고기 1kg은 특정 지하시장에서 200달러에서 300달러에 거래됩니다. 바다소를 잡는 것은 가난한 어부들에게는 대박을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가족이 몇 달 동안 먹고 살고 심지어 아이를 학교에 보낼 돈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운은 환경 재앙으로 바뀌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여러 해역에서 바다소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바다소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때 전체 공동체의 생존을 책임졌던 종이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호주는 이 특별한 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면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해양 보호구역이 지정되고 바다소 사냥을 금지하는 엄격한 법률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위성은 상공에서 이동 경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과학자들은 발자국을 추적하기 위해 바닷속으로 잠수하여 해우무리가 풀밭을 유유히 헤엄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우개체군이 서식하고 있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산호초인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백 종의 다른 생물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해초 환경은 한 종뿐만 아니라 다른 종까지도 보호하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했던 바다소는 희망의 상징으로 성공적으로 탈바꿈하여 인간이 자연과 협력하기 위해 적응할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보존의 힘을 보여주는 기념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소 한 마리는 1만 2천 달러에 팔렸는데 이는 마을 전체의 식량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동물들의 가장 큰 가치는 살이나 지방이 아니라 해양 생물 보존에 기여하는 기능에 있습니다. 해변의 먹거리로 인기를 얻으면서 바다소는 해양 생물 보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온순한 거인이 미래 세대를 위해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이 소중한 보물을 보호할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제 생각에 바다소 이야기는 인류가 자연의 진정한 가치를 얼마나 자주 오해해왔는지 보여주는 두드러진 사례입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이 온순한 생물을 주로 식량, 재료, 그리고 이익의 원천으로 여겨왔습니다. 기근의 시대에는 그러한 관점이 이해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처럼 독특한 동물을 단순한 개체수로 축소하면서 세계 여러 지역에서 거의 멸종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것이 더 광범위한 문제, 즉 인간의 단기적인 생존과 장기적인 생태적 지속 가능성 사이의 갈등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다소가 단순히 고기의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의 중요한 수호자라는 점입니다. 해초를 뜯어먹으며 연안 해역의 균형을 유지하고 수많은 다른 종들에게 은신처와 먹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생태적 서비스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바다소를 잃는다는 것은 이 놀라운 동물의 멸종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많은 공동체가 의존하고 있는 연약한 해양 환경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제 관점에서 해결책은 가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바닷소를 어부들의 복권 당첨금으로 보는 대신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로운 살아있는 자산으로 여겨야 합니다. 보존 프로그램, 해양보호구역, 그리고 더 엄격한 규제는 중요한 조치이지만 이는 지역사회 참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 어부들에게 생태관광, 풍부한 어종 어획 또는 보존 활동 참여와 같은 지속가능한 대안이 제공된다면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계속 번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교육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가 바다소의 가치가 고기가 아니라 생태학적 중요성에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면 문화적 태도도 바뀔 것입니다. 바다소를 신성하게 여기는 토착 관습은 현대 사회에 영감을 줄 수 있으며 자연에 대한 존중이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재발견해야 할 고대의 지혜임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결국 바다소를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한 종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인간이 과거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착취를 넘어 번영을 재정의하며 바다의 온순한 거인 이 먼 전설이 아니라 우리 지구라는 공통된 이야기 속에서 살아있는 동반자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야생 멧돼지는 접근이 어려운 터키의 구릉지대와 모로코의 농지에서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옥수수밭 파괴와 과수원 파괴 등 야생 멧돼지가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면서 지역 농민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여 야생 멧돼지 개체수를 적절히 관리하고 줄이기 위해 조직적인 사냥을 허용했습니다. 터키의 깊은 숲에서 벌어지는 한 작전에서 숙련된 사냥꾼들이 자신들에게 익숙한 길을 따라 멧돼지를 포획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모든 팀원이 다음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충분히 갖추도록 하기 위해 전략적 위치가 사전에 정의됩니다. 예상대로 큰 도로변에 멧돼지가 나타납니다. 해당 경로에 배치된 사냥꾼은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합니다. 단 한 발의 정확한 사격으로 멧돼지를 정확하게 제압하여 멧돼지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해당 지역 농작물의 추가 피해를 방지합니다. 상황 근처에서 또 다른 멧돼지가 경사면을 오르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조준경을 사용하면 사수가 표적의 접근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멧돼지가 시야에 들어오면 정확하고 빠른 결과를 위해 다시 한번 사격해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에서는 정밀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실수라도 귀중한 수확물을 잃거나 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정글 어딘가에 참을성 있게 숨어있던 또 다른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작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주의 깊게 감시되고 있는 구역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멧돼지 한 마리가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신속하고 집중적인 대응으로 효과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방식으로 위협을 종식시켰습니다. 한편 또 다른 사냥꾼이 차량을 타고 다른 사냥 장소로 이동하여 들판의 황무지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나 그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신속한 대응과 공조 덕분에 팀은 위기를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잠재적 위협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팀은 아무런 방해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냥을 할 때는 경험이 쌓일 뿐만 아니라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경계심을 유지하고 주변 환경을 살피고 규율 있게 행동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 후 일행은 다음 장소로 이동하여 탁 트인 들판을 가로질러 매복합니다. 그들은 들키지 않도록 기다립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야생 멧돼지가 갑자기 개간지를 침범합니다. 일행은 침착하고 정확하게 계획을 실행합니다. 몇 발의 계산된 사격으로 문제는 해결됩니다. 밤이 되자 일행은 사람과 야생동물이 마주칠 가능성이 높은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멧돼지가 덤불에서 갑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적절한 순간에 발사된 단 한 발의 총격으로 인근 농장들은 다시 안전해졌습니다. 먹이를 찾아 헤매는 이 동물들은 시골 지역 주민들에게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공포까지 안겨줍니다. 혹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멧돼지는 끊임없이 인간의 회복력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사냥꾼들은 영하의 날씨든 뜨거운 태양 아래든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침착함으로 위험한 지역으로 나아가며 그곳에서의 집중력과 준비성은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들이 위협을 통제하는 데 성공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관객 여러분께서는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사냥의 가장 놀라운 순간들을 목격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주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프랑스의 눈 덮인 산속에서 또 다른 무리가 혹독한 날씨를 뚫고 앞으로 나아가 나무들 사이에 빠르게 자리를 잡습니다. 사냥 중이던 한 사람이 눈 덮인 지형에서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거대한 멧돼지 무리가 질서정연하게 줄을 지어 행진하는 모습입니다. 사냥꾼은 그중 가장 큰 동물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결정적인 사격을 가합니다. 무리가 흩어지자 남은 동물들이 주변 숲으로 사라지기 전에 두 번째 사격으로 한 마리를 더 사살합니다. 힘든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이 빠른 시작은 그 시작을 예고합니다. 추적 장치를 활용하여 대원들은 무리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매복에 적합한 위치로 이동합니다. 예상대로 동물들은 눈으로 뒤덮인 덤불에서 나타납니다. 이어서 연발 사격이 이어지자 남은 멧돼지들은 움직임을 멈췄고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눈 덮인 대지는 고요한 평화를 유지합니다. 숲의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사냥꾼이 나무 사이로 움직이는 형체를 목격합니다. 그 동물은 명중률이 높은 총에 맞아 쓰러집니다. 곧이어 다른 위치에서 총성이 들립니다. 각 총성은 제대로 수행된 다른 임무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신중한 조율과 숙련된 사격술 덕분에 무리 전체가 가하는 위협은 제거되었습니다. 눈 덮인 산의 삭막한 풍경은 다시 한번 고요해집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모로코 고지대에서 위험천만한 추적 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 팀이 일찍 도착합니다. 추적견들이 풀려난 후 냄새는 빠르게 감지됩니다. 몇 분 안에 신호를 수신합니다. 야생 멧돼지는 들판을 가로질러 재빠르게 움직이며 기다리고 있던 사냥꾼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작전의 모든 단계는 정밀성과 통제력을 바탕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이 강인하고 회피성이 강한 멧돼지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풍경 너머로 총소리가 빠르게 터져나와 멧돼지가 도망칠 길을 사실상 막았습니다. 한 사냥꾼이 쌍안경으로 주변을 살피며 언덕을 따라 체계적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은 발자국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 반대편 덤불 속에서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사냥꾼은 조심스럽게 조준하며 멧돼지의 실루엣이 완전히 드러나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가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뒤이어 한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멧돼지는 도망칠 틈도 없이 쓰러졌습니다. 농경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위험이 지체 없이 제거되었습니다. 산빛 아래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야생 멧돼지가 갑자기 빽빽한 덤불을 뚫고 사냥꾼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에 이어 정확한 타이밍에 발사된 총탄이 멧돼지를 통과하기도 전에 쓰러뜨렸습니다. 이러한 신속한 조치는
야생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농작물을 파괴하고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악명 높은 이 동물들은 지역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그들이 서식하는 서식지에도 심각한 장애물이 됩니다. 이러한 동물들의 개체수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전문 사냥꾼의 존재는 매번 마주칠 때마다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늪 깊숙이 들어가면 스트레스는 더욱 극심해집니다. 지형이 극도로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명백합니다. 땅이 손상되어 복구할 수 없게 되기 전에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무시무시한 괴물들과 맞설 결의를 가지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새벽녘 사냥꾼들이 모여 텍사스주의 한늪 깊숙이 들어갑니다. 위치에 도착하면 대원들은 배정된 위치에 배치됩니다. 동물의 흔적을 찾는 사람들은 즉시 배에 올라타 운하를 샅샅이 뒤져 동물들을 찾아 나섭니다. 원정이 시작된 지 겨우 15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예상치 못한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사격으로 위험은 즉시 해소되었고 이는 그날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내륙으로 이동하며 재빨리 엄폐한 후 대원들은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을 계속합니다. 잠시 후 또 다른 멧돼지가 늪 가장자리에서 돌진하며 나타납니다. 한 발의 총알이 정확하게 발사되어 멧돼지는 도망칠 틈도 없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사냥꾼이 주변 환경을 예의주시하며 대기하고 있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잠재적 위협을 의식하지 못한 채 탁 트인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잘 통제된 일련의 사격으로 멧돼지의 진격을 저지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 1초의 지연만으로도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주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터키의 한적한 들판에서 또 다른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멀리서 큰 멧돼지가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사냥꾼은 즉시 행동을 개시합니다. 멧돼지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가장 결정적인 사격 중 하나가 발사됩니다. 위협을 즉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장면은 논 외곽에서 촬영되었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갑자기 은신처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멧돼지는 능숙하게 조준된 총격에 쫓겨 달아나기도 전에 멈춰섰고 이는 다시 한번 더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멧돼지들과 인접한 들판에서 다른 멧돼지들이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멧돼지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실수를 저지르며 만반의 준비를 갖춘 사냥꾼에게 돌진합니다. 멧돼지의 움직임을 주시하던 사냥꾼은 적절한 타이밍에 총을 쏘았습니다. 한 발의 총격 후 멧돼지는 즉시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책임감 있고 숙련된 방식으로 야생 멧돼지 관리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은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입증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농업보호 및 경제적 손실 방지를 넘어 인간 활동과 자연 환경 생태계 간의 지속 가능한 균형을 회복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동물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활동이 엄격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독일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야생 멧돼지는 상당한 파괴를 초래해 왔습니다. 멧돼지는 사회 기반 시설 파괴, 농경지 파괴, 그리고 매년 수백만 달러의 농업 생산 손실의 원인이 됩니다. 피해 지역의 사냥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략적 기동과 치열한 대립은 이 침입종을 관리하는데 얼마나 큰 위험이 따르는지를 보여줍니다. 과연 이 국가 수호자들이 위협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가장 흥미진진한 회의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순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날 작전은 잘 조율된 매복으로 시작되었는데 덕분에 멧돼지들이 도망칠 틈이 없었습니다. 사냥대 중 하나가 브란덴부르크의 농경지에 일찍 도착하여 사방을 감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분산 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멧돼지 한 마리가 채소밭 가장자리에서 갑자기 나타나 사냥꾼의 진지 중 하나를 가로질러 돌진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냥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순간 결정적인 총성이 울려 퍼졌고 그 동물은 도망치기 전에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은 무리의 명사수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이는 주변 동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해가 점점 높이 떠오르는 시간 동안 무리는 근처 들판으로 이동했고 각자는 미리 배정된 매복 위치로 재빨리 이동했습니다. 10분 동안 동쪽 방향에서 움직임이 관찰되었습니다. 작은 멧돼지 떼가 먹이를 찾아 그 지역에 피해를 입히기 시작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냥꾼 중 한 명이 무리 중 가장 덩치가 큰 사람을 조심스럽게 조준했습니다. 단,
한 발의 명중탄이 명중하여 표적은 즉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추가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남은 멧돼지들은 즉시 근처 덤불 속으로 후퇴했습니다. 무전 통신을 통해 그들이 도망치는 방향이 신속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대원들은 추적 신호와 동기화된 움직임을 활용하여 멧돼지가 숨어 있을 만한 위치를 좁힐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멧돼지 한 마리가 숨어 있던 덤불에서 갑자기 나타나 또 다른 매복 공격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동물을 재빨리 무릎 꿇린 것은 정확한 사격이었습니다. 그 결과 추가적인 위험은 제거되었고 들판은 잠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동안 또 다른 무리가 리더 작센 들판에서 은밀한 수색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긴 풀 속에 숨어 있었고 움직임의 흔적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냥꾼이 옥수수밭 옆 풀밭 경계선 근처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나 농작물로 기어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멧돼지가 은신처에서 나오자마자 빠르고 정확한 사격이 이루어졌고 멧돼지로 인한 피해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직후 다른 팀원 한 명이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사격을 했습니다. 제 관점에서 설명된 상황은 인간, 농업, 그리고 야생동물 관리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야생 멧돼지 개체수 통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특히 통제되지 않은 개체수가 심각한 농작물 파괴, 경제적 어려움, 심지어 안전 위험으로 이어질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입은 효과성과 윤리적 책임 사이에서 신중하게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점 또한 분명합니다. 조직적인 사냥은 놀라운 기술, 협력, 그리고 규율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근본적인 과제를 드러냅니다. 인간과 야생동물이 같은 자원을 두고 경쟁할 때 갈등은 장기적인 공존보다는 치명적인 통제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개체군 관리 방법으로 살처분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가 결국 다시 발생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냥은 즉각적인 위협을 해결할 수 있지만 서식지 단편화, 먹이 공급 부족, 천적 부재와 같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멧돼지 개체수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에는 다각적인 접근 방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생태적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사냥 시기에 규제 강화, 강화 울타리나 작물 보호 기술과 같은 물리적 억제책에 대한 투자, 그리고 번식률 관리를 위한 번식력 조절 방안 모색 등이 있습니다. 더욱이 대중인식 캠페인은 지역사회가 예방적 조치를 도입하고 살상 조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경지 배치를 조정하고 멧돼지가 덜 선호하는 완충 작물을 심거나 지정된 야생동물 이동 경로를 조성하는 것은 인간과 야생동물 간의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생계와 생태계를 보호하려면 정밀한 사격술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선견지명, 과학적 계획, 그리고 인도적이면서도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공존 전략에 투자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성공의 척도는 미래 세대가 모든 들판의 가장자리에 끊임없이 드리워진 파괴의 그림자 없이 생산성과 생태적으로 균형 잡힌 농지를 물려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